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너무나 쉽겠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가격이 내려갈 때 별로 안 사요. 네, 근데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렇죠. 항상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비쌀 때 사가지고 자, 그리고 파는 것도 비쌀 때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막 떨어지는 시점에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 그냥 또 파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투자법과 또 현실에서 실제로 하는 어떤 행동 그 방향들을 보면 뭐 좀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일단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팔면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것을 먼저 일단 그 규제책으로 내놓는 이유도 바로 직접적으로 그것이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르죠. 물론 매년 내는 거긴 하겠지만 양도세보다는 좀 조금씩 이렇게 내는 거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뭐 할부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타이밍, 시간과 엄청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타이밍의 뭐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동산이 시간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런 뭐 타이밍을 모른다 그러면 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묻지마 투자는 가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좀 알고 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부동산 투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내가 이 아파트를 살까 말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까 말까, 야, 내가 지금 이 빌딩을 100억짜리 빌딩을 살까 말까, 이 판단은 현재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당장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거다 보니까 투자의 결정, 판단은 현재 해야 되는 거지만, 자, 그것을 결정하는 방향,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 그렇죠. 그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담보라는 거죠. 자, 결국 현재 결정을 하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야, 나중에 내가 이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올라갈까 말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까? 이렇게 미래에 결정이 되면 이때는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아니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현재의 투자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같이 좀 이렇게 공존해 있다고 할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좀 부동산 투자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자,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20년 전에 그 송파 쪽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같은 30평형대가, 물론 여기는 이제 주공 아파트긴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송파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가 약 한 1억 3천 정도 했었어요. 1억 3,500 뭐 요렇게 했었는데, 자, 일기 신도시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 그렇죠. 여기는 주공 아파트고 이제 뭐 한 20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였고, 자, 일기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는 이제 일기 신도시 막 지어질 때니까 새 아파트였고 브랜드 민간 아파트였어요. 자, 그러니까 같은 30평대가 약 한 1억 5천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자면, 자, 지금 송파구에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더 가치가 낮게 책정이 된 거죠. 가격이 더 낮게 책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일기 신도시에 있는 바로 그 브랜드 아파트가 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만 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일기 신도시, 그것도 경기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30평을 팔면 송파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사고도 1,500만 원이 남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현재지만, 자, 이제 미래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래였죠. 자, 지금 보자라면 얘는 20년이 지금 지났을 때 약 한 24억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그 브랜드 아파트는 지금 5억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야, 내가 이때 20년 후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지를 알았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쪽 아파트를 팔아서 여기 거를 샀을 거고, 내가 여기 걸 살까 여기 걸 살까 고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쪽 거를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잠재력, 미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게 슬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동산 투자는요, 이때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는 이미 가격 변별력이 다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미 가치가 가격으로 다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이미 조금 늦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진짜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때죠. 아직 가격 변별력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곳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미래 가치가 현재의 가격에 아직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때 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거든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는 이쪽을 좀 많은 좀 관심을 봐야 되겠죠. 계속 지금 현재만 보다 보면 미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내재 가치다, 잠재 가치다 이러는데, 내재 가치와 잠재 가치가 높은 곳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부동산이라는 재화, 그렇죠.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주택, 그것도 더 뭐 말씀드린다면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자, 일반적인 재화. 자, 일반 재화들은 보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어때요? 지금 뭐 거의 1%대 이하로 지금 계속, 지금 물가가 거의 뭐 고정됐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 되겠죠. 자, 주택, 특히나 아파트 쪽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에 약 한 4억 정도 했던 강북 쪽의 아파트가 지금 뭐 한 7억에서 지금 많게는 8억까지 지금 가고 있고, 이 당시에 지금 뭐 한 7억 정도 아파트가 지금 13억에서 14억까지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재화의 물가 상승률은 1%대로 굉장히 낮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지만, 자, 지금 주택 쪽으로 넘어와서, 특히 아파트 쪽으로 넘어와서 보자라면, 자, 3년 전에는요, 내가 4억만 가지고 있어도
강북 쪽에 있는 새 아파트를 하나를 뭐 20평대라 그러면 내가 20평대 정도를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겨우 3,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죠? 8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월급이 이 당시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년 후에 뭐 400만 원, 물론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4억짜리가 8억이 됐는데 내가 8억짜리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몇 년 사이에. 자, 그렇지만 소득도 오르지 않았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주택이라는, 아파트라는 이 재화만 놓고 보자라면 이미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내가 아파트 한 채 사는데 4억만 있으면 됐고, 자, 지금은 8억이 있어야 되니까 무려 한 2배 정도가, 그러면 거꾸로 따져보면 화폐 가치가, 그렇죠. 화폐 가치가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때는 4억, 지금은 8억. 자, 이때는 7억, 지금은 14억.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왜 뭐 그 연끌을, 물론 내가 내 그 좀 뭐 소득이나 이런 거에 너무 넘어서는 어떤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하긴 하죠. 자, 그렇지만 그 심정적으로 그 마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내가 갖고 있는 화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쪽에 주택 쪽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 자산 쪽으로 나의 자산을 옮겨 놓는 거죠.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하잖아요. 내 자산을 세이프 파킹, 안전한 곳에 파킹해 놓고 싶은 이런 마음들. 자, 그러니까 일반 재화가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주택, 특히나 아파트 쪽 같은 부동산 자산이 갖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하고 이쪽을 좀 포인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시간과 관련해서요. 자, 실수요는 내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해서, 내가 입주할 집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가수요라는 것은 이 가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짜라는, 가라는 게 임시 수요라는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내가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자, 그랬다가 분양을 받았다가 내가 지금 당장 입주를 뭐 할 돈도 안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내가 그쪽을 뭐 당장 들어갈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이것이 끊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전월세 금지법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예전에는 내가 5년 후에 입주할 거, 10년 후에 입주할 거를 지금 당장 내가 실수요처럼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수요와 가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단절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해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아파트 쪽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소규모 쪽에 좀 뭐 작은 그런 어떤 대체주택 쪽이라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움직인다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 좀 소규모라도 움직이는 이런 방향들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규제를 보고 갈 것인지 호재를 보고 갈 것인지. 자, 규제는 지금 당장 관련된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규제라는 거는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게 규제잖아요. 자, 그렇지만 호재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규제라는 것이 현재에 관련된 문제라면 호재라는 것은 미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규제만 보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규제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제와 호재 속에서 늘 우리가, 물론 뭐 저울질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호재 쪽에다가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쪽을 좀 많이 보고 가는 이런 좀 훈련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금이 이제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뭐 세전하고 세후 아무리 지금 이제 많이 남아도 양도세 뭐 3주택 뭐 75%까지 뭐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취득세 부분, 그렇죠. 취득세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거고, 자, 지금 보유세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양도세, 이거는 팔 때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도 세금을 내고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 게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세금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 얼마 남았어. 물론 기분은 좋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 살 때 뭐 만약에 1억 원 정도, 지금은 뭐 취득세도 12%까지도 내니까요. 그렇죠. 내가 1억 정도의 세금을 냈으면 이것은 옳은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그동안에 보유세로 뭐 한 5천만 원 냈으면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거기에서, 그래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 세후 이익, 이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정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지금 유망 지금 투자 지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왜 뭐 유망한지, 특히나 이제 개발 호재들, 지금은 이제 철도 호재들, 그렇죠. 지금 뭐 GTX 호재라든지 또 이제 뭐 많은 지금 뭐 개발에 대한 이런 호재들, 뭐 특히나 뭐 3기 신도시, 특히나 뭐 4기 신도시까지 얘기 나오니까요. 자, 이런 것들에 관한 거라든지, 또 하나가 서울 안에서 지금 유망한 지역들, 그렇죠. 요쪽들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뭐 끝나고 나서는 또 지금 너무들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자, 이거 뭐 팔아야 되는지, 지금 사야 되는지, 물론 지금 무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뭐 전세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청약을 해야 되는, 지금 너무 고민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뭐 하고 나서 또 1:1 또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시겠죠. 그래서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세미나도 좀 들으시고 상담도 받으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정말 영등포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의도 쪽에 지금 개발 호재 쏟아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영등포 안에 지금 뭐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지금 역세권 쪽의 개발, 더더구나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또 결국은, 그렇죠. 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영등포 안에서도 우리가 뭐 역세권, 그렇죠. 특히나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 구청역 쪽,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역이 뭐 하나 있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뭐 더블 역세권이면 좋은데, 자, 이 더블 역세권도 이왕이면 노선이 좋으면 좋잖아요. 자, 2호선 뭐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의 황금 라인일 수밖에 없죠. 뭐 서울 시내 어디 뭐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자, 5호선이 중요한 이유 맞습니다. 바로 이 영등포 구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그렇죠. 여의도 뭐 심장부로 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광역 급행철도, 여기에 지금 또 이제 역사가 좀 뭐 환승센터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 더블 역세권 영등포 구청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제가 뭐 10분 이내라고 하는데 도보 5분 이내에 정말 초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 개발 소식 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국회대로 지금, 그렇죠, 진행되고 있죠. 자, 서부간선도로 지금 지하화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거 다 되면 위는 다 공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뭐 차는 다 지하로 다니고, 자, 이런 지하화 기대감 높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거죠. 양평동하고 당산동, 물레동.
3개동 전체 다가 특히나 지금 뭐 정부에서 뭐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등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죠. 60% 이상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평동, 당산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쪽에 많은 지식산업센터와 또 이제 대규모 매머드급의 뭐 쇼핑센터라든지 또 매머드급의 그렇죠. 뭐 또 주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된다 그러면 영등포는 정말 이제는 뭐 일자리면 일자리 또 여의도라는 업무지구면 업무지구 또 여기에다가 지금 주거에다가 상업에다가 뭐 또 그 뭐 제2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곳이 되겠죠.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영등포 구청역 그렇죠. 뭐 바로 여의도역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GTX 비노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지금 뭐 파크원이라든지 또 여의도 재건축의 개발 이슈들 엄청나죠. 자, 여기에다가 당산역 지금 9호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되면 여의도에서 그냥 영등포까지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앞에서 걸어서 여의도까지 그냥 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안양천 따라서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자, 지금 목동 재건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5호선 따라서 지금 이것까지 지금 같이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구청역 이쪽 양평동 쪽이 또 대단한 거는 코스트코라는 또 대형 유통점이 바로 내 집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바로 뭐 롯데마트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바로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산역 이 사이로 모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일자리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4차 산업의 메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 강남, 종로, 서울 3대 도심에 이제 영등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 활성화라든지 역세권 고밀화 개발 이것도 챙겨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신축이면서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이미 완공이 돼서 바로 입주하고 바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룸의 아파트 같은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아파텔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또 대단지, 단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3억 4천에서 3억 5,500인데 지금 전세가 3억 2,500에서 3억 3,500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1,5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뭐 정말 서울의 3대 도심 그것도 더블 역세권에 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특히나 올 한해 유망 투자 지역 제가 뭐 수요일 날 찾아드리고 있고요. 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그렇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서울 투자 너무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오시는데 특히나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뭐 정말 힘든 상황들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이사 대책이 어떻게 될지 자, 그렇지만 또 개발 호재는 또 쏟아지고 있고 자, 그러면 또 은행에 또 돈을 넣어놓기 있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전화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됩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렇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걸까요? 자, 이것은 정말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타이밍을 거꾸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부동산은 힘들게 여겨지게 되겠고 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